대법원이 기를 쓰고 로그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뜬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중요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방송에서 대법원의 상황을 잘 파악하는 법관 출신 인사들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대법원장이 특정 전속재판연구관을 시켜서 미리 판결문을 작성해 놓고 다른 대법관들이 형식적으로 서명, 날인했다며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사실상 시인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수구 법조인들의 정서적 교감에 따른 카르텔, 이게 사실상 존재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은 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거 그냥 제 생각인데 아주 유명한 로펌에서 미리 판결문 작성해서 가이드라인 세우고 나머지 대법관들이 그냥 사건 기록 보지도 않고 사인한 거 아닙니까? 그게 만약 맞다면 이건 재판 무효뿐만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전부 날려버려야 합니다. 관련해 민주당이 준비하는 큰 선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6만 쪽을 다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물론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지만 실제 그 수사자료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 뭐 사진 자료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통화 기록 같은 거 조회한 내역도 있고 막 이래요. 그걸 다 읽어보는 거로서 별 의미가 없는 얘기지. 근데 왜 이 쟁점이 생기게 됐느냐, 왜 9일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론을 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금요일에 했었던 그 얘기입니다.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할 때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갖고 각각의 대법관들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려고 이거를 회부를 한 건데 회부해놓고 그냥 소부해서 하는 것보다 더 빨리 결론을 내버리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전원합의체냐. 그리고 만장일치가 안 됐는데 굳이 생중계를 하면서 이렇게 빨리 결론을 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만장일치가 안 됐으면 만장일치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합의의 과정, 설득의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러려고 전원합의체가 있는 건데 왜 모든 절차와 과정을 점프를 해서 가냐. 그리고 오죽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심리 기일부터 지정하고 재판부 지정을 나중에 하냐.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대법원이 돌아가던 이상한 행적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재판만 그랬던 게 아니구나. 너네 다 이상했네 지금까지 한 게.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 저희가 12월 3일날 내란이 발생한 이후부터 계속 걱정했던 거, 사회적 신뢰가 무너져요. 그러면 법원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민중들이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이틀 만에 100만 서명을 돌파했습니다. 아이고야. 이틀 만에 100만 명 서명, 대법원 불신 폭발, 조희대 사퇴, 기록 공개 촉구입니다.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뭐 반쯤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대법관 숫자 늘리는 거는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진보 법조계의 어떤 투쟁점 중에 하나예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뭐 독일이나 뭐 영국 같은 연방제 국가들은 막 100명 넘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적어. 근데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사건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은 몇 년씩 걸리고 어떤 사건은 지들 마음에 좀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싶으면 뭐 열흘도 안 걸리고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는 문제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대법관 숫자 늘리자. 너무 자연스럽게 이거는 원래도 계속 요구했었던 거니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대법관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로 갖고 가가지고 판결 제대로 한 건지 한번 따져보자. 이런 제도들. 아니 원래 대법원의 그 양승태 대법관 때부터 대법원장 때부터의 꿈이 뭡니까? 한꺼번에 따로 만들자는 거 아니야. 제3고 했을 때 그거 하는 거 따로 하겠다. 그러면 그거 하지 말고 헌법재판소로 갖고 가면 될 거 아니냐. 깔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그냥 갑자기 이제 이재명 그 후보와 관련된 재판이 문제가 돼서 나오는 거기도 하지만 이전부터 나오던 얘기들이 다 종합판으로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 때려다가 혹 붙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정당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었던 쟁점들이라는 거.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제 공판기일로 잡은 날짜가 5월 15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5월 11일까지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고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 원내 제1당의 대선 후보가 선거 뛰어야 되는데 재판 쫓아다니라는 얘기냐. 그 말이 안 되니까 애초에 출석을 할 수도 없고 물리적으로. 그리고 그걸 감안하면 원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공판 기일을 밀어준 게 맞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공판을 하는 그 당일에도 피고인의 사정에 맞춰서 재판 진행합니다. 그건 원래 이 사람이 아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사람의 사정을 봐줘야 될 의무가 어쩌면 재판부에 있어요. 아니 근데 그 다른 것도 아니고 제1당 후보로 선거를 뛰어야 되잖아. 그럼 어떡합니까?
보니까 하루 까먹으면 하루 까먹는 만큼 몇 %가 날아가는데 주말 네. 동안에 이제 민주당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하면서 네.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이 종합이 됐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헌법재판소로 재판 결과를 가져간다든지 대법관을 늘린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내란 사태 관련해 가지고 과연 지금 뭐 지기현 재판장이 주도하고 있는 1심 재판을 믿을 수 있느냐 뭐 앞으로 있을 재판들에 대해서는 그럼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나면 특별재판소 내란 특별재판소를 설치해서 내란만 따로 다루는 재판소를 별도 운영하자 이거를 이번에 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 종합해가지고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그런 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 전범들을 대상으로 한 뉘른베르크 특별재판소요. 네. 일본 전범들을 대상으로 한 도쿄 특별재판소가 열렸습니다. 전쟁 재판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 그럼 내란도 통상적인 재판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군사 쿠데타, 친위 쿠데타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여기 협조됐을 대상들의 범주가 굉장히 넓을 수 있고 그래서 순식간에 특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특별재판소를 구성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반민특위처럼 따로 하는 재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구성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상권 분립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뭐 여야 합의할 수 있지. 약간 특검처럼 이제 새롭게 딱 그것만 그렇죠. 위해서. 네, 공감합니다. 결국 저는 유시민 작가께서 어제 말씀하신 부분처럼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번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겠지만 그러나 이번 사법부의 만행으로 파기환송심 없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정치적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벌써 사실상 유죄 확정이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 판결의 성향 후보와 대법원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선거법 위반 재판 말고도 이재명 후보는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헌법 규정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즉 아직도 내란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사심없는 공정한 판결이라고 믿는 국민은 이찍트처럼 뇌가 우동사리로 가득한 인간들 말고는 많지 않을 겁니다. 선거법 재판을 조속히 매듭짓겠다는 대법원의 명분과 달리 되레 혼란만 가중시킨 셈이 됐습니다. 대법원의 무리수로 이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법원 판결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선에 개입하겠다고 작심하고 달려든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정치적인 판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법조 엘리트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나아갈 듯합니다. 이번 사태가 지나가고 이재명 후보께서 집권 시 꼭 대법원을 잊지 말아주시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